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유명한 고전소설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제인 에어는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소설이지만 남성 위주의 사회였던 출판 당시에는 금소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인 에어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녀를 아낀 외삼촌 리드 씨는 자신의 집 게이츠 헤드 저택에 제인을 데려와 키웠죠. 하지만 그가 사망하자 외숙모 리드 부인이 제인을 돌봐야 했습니다. 리드 부인은 제인을 돌보겠다는 남편과의 약속 때문에 제인을 키웠지만 제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항상 구박했습니다. 외숙모의 두 딸 조지아나, 일라이자, 그리고 막내 아들 존까지 제인을 싫어했죠. 어느 날 제인이 존의 괴롭힘에 싸움을 했고 방에 갇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제인은 방에서 공포에 떨며 실신했고 약제사에 의해 치료받게 되죠. 약제사는 제인을 학교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리드 부인에게 제안했고 제인은 이로 인해 자선학교 로우드로 가게 됩니다. 로우드는 브로클허스트 씨라는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로 엄격한 교육과 더불어 혹독한 환경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제인은 그곳에서 헬런 번스라는 진정한 친구를, 머라이어 템플이라는 존경할 만한 스승을 만났죠. 제인은 그곳에서 성장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헬렌 번스는 지병인 폐병이 심해져 사망했고 비슷한 시기 학교에 전염병이 발생해 많은 친구들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로우드 학교의 환경이 구설수에 올랐고 브로클허스트 씨는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학교의 환경은 개선되었죠. 제인은 성실히 학교를 다녀 졸업했고 로우드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템플 선생님이 결혼을 하면서 로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진정으로 템플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녀의 부재에 대해 공허함을 느꼈고 동시에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녀는 가정교사 광고를 냈고 제인은 밀코트라는 지역에 가정교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제인은 밀코트 지역 손필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손필드 저택은 로체스터 가문의 것으로 집주인인 에드워드 로체스터 씨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여행을 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가르칠 아이 아델러 바랭스를 만나 인사했고 그녀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줬습니다. 얼마 뒤 로체스터 씨가 집으로 왔고 제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아델러 바랭스가 과거 자신의 연인이었던 셀린 바랭스의 딸이라며 자신의 딸이 아닐 테지만 셀린이 그렇게 주장해 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제인은 그와 점점 많은 대화를 하며 그에게 빠져들었지만 그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 자신의 외모가 볼품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이미 그 지역에 다른 여자와 혼사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접죠. 그런데 그때쯤 리드 부인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제인은 로우드 학교에 간 이후 처음으로 게이츠 헤드로 갔죠. 존 리드의 도박 때문에 리드 가문의 가세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얼마 전 존 리드가 자살하면서 리드 부인의 건강은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리드 부인은 제인에게 제인의 삼촌인 존 에어 씨의 편지를 줬습니다. 리드 부인은 존 에어 씨가 부자가 되어 제인을 찾으려고 자신에게 편지를 했지만 자신은 제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싫어 제인이 로드에서 죽었다고 답장했다 말했죠. 그녀는 숨을 거뒀습니다. 제인은 그녀의 장례를 도와주고 다시 손필드로 돌아왔습니다. 로체스터를 향한 제인의 사랑은 점점 커져갔지만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라 생각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로체스터는 오히려 제인에게 청혼을 했죠. 위선이 가득한 귀족들보다 제인 에어를 더욱 사랑한다며 말이죠. 제인은 그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히 내비치기도 합니다. 자신은 로체스터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신도 로체스터와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인은 그리고 자신의 삼촌 존 에어 씨에게도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는 편지를 씁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기 전 누군가가 로체스터에게 부인이 있다 외쳤습니다. 화가 난 로체스터는 사람들을 이끌고 손필드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던 자신의 부인이라며 버사 메이슨을 보여줬습니다. 집안 한 구석, 정신이 온전치 않은 채 갇혀있는 한 여자를. 로체스터는 젊은 시절 유전적 결함이 있는 버사 메이슨과 사기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녀가 미치광이로 변해버렸다며 그런 버사를 아내로 볼 수 없다 말했죠. 제인 에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자신과 함께하자 말했습니다. 제인은 그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의 정부로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야반 도주를 하죠. 그녀는 로체스터가 준 모든 것들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가진 것이 거의 없었고 수중에 있는 돈을 모아 지나가는 마차를 얻어 탔습니다. 위트크로스라는 지역에서 내린 그녀는 계속해서 굶주렸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그녀는 불이 켜진 집을 찾아 구걸을 하죠. 그 집은 무어하우스라 불리는 리버스 가문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장남 세인트 존 리버스 그리고 두 딸 다이애나, 메리의 집이었죠. 그들은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제인을 도와줬습니다. 굶주림으로 며칠 후에나 건강을 회복한 제인은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자신은 제인 엘리엇이라며 정체를 숨겼죠. 세인트 존은 목사였고 시골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선생님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제인은 교사 자리를 수락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세인트 존은 극단적으로 신에게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인을 찾아와 제인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체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해 제인의 삼촌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인은 세인트 존이 어떻게 모든 걸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세인트 존의 어머니가 바로 제인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던 것이죠. 존 에어씨가 제인 에어의 소식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노력하다 세인트 존에게까지 연락이 된 것이고 그는 제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 에어씨가 사망하면서 제인에게 큰 유산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는 결혼한다는 제인의 편지를 받고 제인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체스터에게 이미 부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인과 로체스터와의 결혼식 날 로체스터의 부인, 즉 버사의 존재를 폭로할 변호사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유언으로 제인에게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제인은 자신을 구해준 리버스 가문과 자신이 친척이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산을 리버스 가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얼마 뒤 세인트 존은 선교 활동을 하러 인도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제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청혼의 내용 역시 세인트 존처럼 극단적이었습니다. 제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러 봉사를 하러 결혼을 하고 인도로 가자는 것이었죠. 제인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라면 같이 가겠지만 선교 활동을 위해 결혼하는 건 싫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인에게 선교는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 자신과 함께 인도로 가야 한다 말했죠. 다이애나와 메리는 제인에게 세인트 존과 인도로 함께 간다면 혹독한 선교 활동으로 금방 죽을 것이라며 반대했고 제인은 그의 제안을 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인트 존은 계속 제인에게 제안했고 제인은 괴로워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인은 로체스터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제인은 손필드로 떠납니다. 손필드에는 저택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치광이 버사가 저택에 불을 질러 저택이 모조리 불에 탔고 버사 역시 죽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로체스터는 이 사고로 팔 하나를 잃은 데다가 눈까지 다쳐 장님이 되었습니다. 제인은 로체스터가 한 농장에서 노부부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 길로 로체스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눈물의 재회를 하죠. 둘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그와 결혼하죠. 그리고 아이도 낳습니다.
다행히 로체스터는 치료를 받아 한쪽 눈의 시력이 돌아왔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제인 에어는 긴 소설입니다. 하지만 소설 중반부 이후 급격한 반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손에서 책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몰입감을 주는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인 에어가 베스트셀러였지만 당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는 어이없게도 주인공이 독립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남성 중심 사회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폭풍의 언덕 저자로 유명한 에밀리 브론테는 바로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소설의 분위기가 다르지만 폭풍의 언덕 역시 무척 재미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두 자매의 소설을 모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야 작가의 이름이 밝혀진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린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